120mm의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괴산댐이 오늘 수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교훈 삼아 보수적인 수위 조절로 홍수기 대비에 나섰습니다. 헤이그 특사 보제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진천군을 중심으로 범도민 캠페인이 확산 중인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청주 탑동 양관을 비롯한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해 8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아 개신교 선교 역사가 세계 유산으로 인정받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천 여변초 취급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뒤 첫 현대미술전이 열렸습니다. 여행자의 시선으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풀어낸 작품들이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충북 지역에는 최대 12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괴산댐은 선제적으로 오늘부터 방류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괴산댐이 초당 50톤의 물을 시원하게 쏟아냅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괴산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 시작 수위는 132.74m로 목표 수위인 128.65m까지 방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래 괴산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는 134m인데 괴산댐은 올해는 이보다 5.35m 낮춰 홍수기 운영 수위를 설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괴산댐은 댐에서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괴산댐 인근 지역은 범람 취약지대로 당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에 물 들어왔지. 숟갈도 하나 못 구경했어. 자다가 도망갔는데 뭐. 뺐다가 또 못 빼니까 막 막아가지고 우회가 또 차이 갖고 또 난리 났었잖아. 이러는 바람에 이제 댐이 넘친 거지? 막으니까. 한국수력원자력 괴산수력발전소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수기 수위 조절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측은 방류가 시작되면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괴산댐은 오는 9월 20일까지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 초당 50톤에서 200톤까지 방류해 댐 수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충북 지역에 50mm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을 높이기 위한 범도민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훈은 2등급인 건국 훈장 대통령장, 독립운동의 선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낮은 등급의 서훈인데 최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한 보제 이상설 선생. 독립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받은 서훈은 2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상설 선생의 고향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서훈 승격을 염원하는 서명운동과 릴레이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2만 1,000명 정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윤건영 교육감님, 그 이후로 각계 기관 단체장님께서 활발히 참여해.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서훈법상 등급 변경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무선 의원이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훈을 높이기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공적이 새롭게 발굴이 되거나 또 어떤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서훈 제도의 완결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이고자 했던. 개정안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서훈의 추천, 변경, 취소를 정식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속한 시간 내에 법안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훈 등급이 빨리 조속히 상향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호국보훈의 달 6월, 이상설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와 진정한 예우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근대 개신교 선교 기지가 위치한 전국 8개 지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목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청주의 선교 기지인 탑동 양관도 포함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국내 근대 개신교 선교 기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되면 아시아 사례로는 최초입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청주 근대화의 중심이자 개신교 선교의 뿌리인 탑동 양관. 선교 활동은 물론 의료, 복지, 교육 등이 펼쳐진 청주 근대화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한옥과 양옥을 조화롭게 접목해 건축사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의 사적 승격 대상 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완전성에서도 그렇고 또 보존 가치도 보존 상태도 청주 양관이 아주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주 탑동 양관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개신교 선교 기지를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청주와 광주, 대구 등 8개 자치단체가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를 출범시킨 겁니다. 청주 탑동 양관은 근대 역사의 그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앞으로 8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개신교 선교 역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경우 지난 2018년 법주사 등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개신교 선교기지 또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과거 연초 산업의 중심지였던 제천의 옛 여변초 취급소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뒤 처음으로 현대미술전을 열었습니다. 여행자의 시선으로 제천의 자연과 문화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양철 지붕의 기역자 형태로 길게 이어진 낡은 목조 건물. 1940년대 제천과 단양 일대에서 생산된 연초를 감별하고 보관하던 여변초 취급소입니다. 지난 1980년대 문을 닫은 뒤 지난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에 처음으로 현대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이 기획한 유랑의 지도, 물길 위의 여행자전. 3D 스캔과 세라믹 작업을 통해 지역의 신앙적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부터 이방인의 시선으로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들여다본 사진, 제천의 고유한 식재료와 레시피 전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설치미술 작품까지 국내외 작가 14명이 제천 일대를 다니며 여행자적 관점에서 제천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 성인이 된 후에 제천을 다시 바라보니까 익숙했던 공간인데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또 그런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옛 여변초 취급소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공간에서 열리는 만큼 전시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위해서는 전시 공간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관람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쪽 여변초 하우스를 이렇게 새롭게 개편했거든요. 개편해서 전시 기회를 저희들이 한번 열어봐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유랑의 지도 물길 위의 여행자 전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천 여변초 살록에서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해외 유명
유명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 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포장재와 용기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지만 내용물은 주요 성분들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사실상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허청 특별서법 경찰들이 경기도의 한 창고를 급습합니다. 창고 한켠에 쌓여있는 박스를 열어보자 해외 명품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똑같이 생겼지만 모두 정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입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짝퉁 화장품이 유통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화장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 42살 A씨 등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입과 국내 유통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이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짝퉁 화장품은 8만 7천여 점. 정품 가격으로 79억 원 상당인데 마치 정품을 병행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특허청에서 압수한 짝퉁 화장품입니다. 포장재와 용기는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내용물은 거의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조잡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핵심 성분이 아예 빠져 있거나 주요 성분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부실 제품을 정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했는데 4만 1천여 점은 이미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유통업자에게 소매로 제품을 공급했고 심지어 수출은 물론 홈쇼핑 협력 업체에게까지 접근해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화장품의 지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특징적이고 유통업자들도 속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진짜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화장품 등 일상생활용품은 소비자가 짝퉁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정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구매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올 들어 충북에서 열대야가 처음 관측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청주 지역 밤사이 최저 기온은 26.3도로 지난해보다 16일 빨리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편 지난해 열대야 발생 일수는 81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청주에서는 52일간 관측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청주시가 유보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청주시는 청주 산업단지 국공립 아이세계 어린이집과 오창 과학산업단지 가정형 고은별 어린이집 2곳을 거점 기관으로 지정해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맞벌이 가정과 교대 근무자 등 주말과 휴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시회의 컨벤션을 아우르는 마이스 민관협의체인 충북 마이스 얼라이언스 데이가 오늘 충북 마이스의 거점인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충북 지역 마이스 업계가 대거 참여해 충북 마이스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오스코 시설을 관람했습니다. 현재 충북 마이스 산업은 충북문화재단 마이스 뷰로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3개 분과에 71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습니다. 충청매일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충청권 국정과제 이행 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각종 지역 현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새 정부 비전 아래 충청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숙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축산 현장에 필요한 미생물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생물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가축의 소화 효율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며 축산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생물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